예. 윤석열 전 총장 어제 국민의힘 의원실을 일일이 돌며 입당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서 여의도 입성 도장을 확실히 찍었는데요.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올해는 휴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원년 있던 때하고 정치가 많이 다르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는 공정과 상식을 말씀하셨는데 여기까지 좋은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당과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늘 국민만 생각하시고 초당적으로 정치를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깊은 경외와 존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 오늘은 국회의장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났습니다. 지금 윤석열 캠프는 광화문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현정 의원님. 그런데 일단 어제 오늘 윤 전 총장의 행보를 보면 뭔가 여의도 국회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 전 총장은 처음에는 뭔가 여의도와 좀 거리를 둔 나름대로 여의도 정치에서 벗어나겠다는 이제 생각하에서 이제 이 광화문에다가 사무실을 차린 것 같은데요. 지금 본인이 경험을 해보면 느낄 겁니다. 결국 정치는 여의도의 중심으로 벌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 하더라도 국회의원 사무실 다 도는데 뭐 한 10시간 걸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0시간 동안 여의도에 있었다는 거고 오늘 또 이제 국회의장을 예방한 것인데 사실은 이제 이 윤석열 후보가 이제 국회의장을 예방한 것은 조금 이례적인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아직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사실 이제 대선에 나선 예비 후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제 박병석 의장을 어떤 면에서 만나야 되는 그런 뭐 필요성은 없는 거죠, 당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만난 것은 좀 더 본인이 이제 처음으로 정치를 시작한 거니까 아마 이 정치의 전당이라고 하는 건 결국 국회 아니겠습니까? 예. 국회 수장한테 결국 인사를 신고식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필요성 때문에 이제 본인이 한 것 같고요. 저는 아마 이번 계기를 통해서 결국 윤 전 총장의 활동 중심도 저는 여의도 쪽으로 옮아가지 않겠는가 싶어요. 지금 뭐 사무실도 뭐 여의도 쪽에다가 뭐 다시 한번 보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해보면요. 결국은 이 정치라는 게 정당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는 게 우리나라의 이제 정당 민주주의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처음에는 여의도 정치인들은 뭐 이렇게 뭐 보면 조금 말도 좀 거짓말도 많이 하고 뭔가 좀 거리를 둬야 되는 것처럼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점점 보면서 여론을 움직이고 국민을 움직이는 거는 결국 이제 정치인들이 움직이는 것이고 국회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것이고 또 법을 만드는 게 국회지 않습니까? 예. 아마 점점 더 무게 중심이 저는 광화문에서 여의도 쪽으로 옮아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런데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의 모습에서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화면에 잘 표현이 됐는데요. 서정욱 변호사님. 네. 이른바 쩍벌, 다리를 넓게 벌리고 앉은 윤 전 총장 특유의 태도에 대해서 뭐 치맥 해동 때도 마찬가지고 대구를 찾아서 상인들과 면담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뭐 여기 청년들과의 대화 때도 마찬가지고요. 검사 출신인 조홍천 의원이 충심을 발휘했다. 다리를 좀 오므리시라 이렇게 조언을 했다면서요? 그렇죠. 저는 이제 정치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소통 아닙니까? 예. 소통에서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한 게 하나는 이제 메시지, 말이고요. 하나는 이제 태도입니다. 소통할 때 태도도 중요합니다. 근데 윤 총장은 이제 제가 태도에 대해서 세 가지만 이제 지적하면요. 첫째는 이제 다리를 쩍벌이라는 다리를 이제 벌린 거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 공공장소나 지하철처럼 이런 데서는 보기도 좋지 않지만 또 이게 옆좌석의 사적 공간을 침해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좀 신경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자회견이나 말할 때 보면 도리도리 있잖아요. 이것도 너무 그렇게 흔드니까 좀 산만하게 볼 수도 있고 그 태도도 문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총장할 때 보면 손을 뒤로 해서 뒷짐지고 손을 뒤로 해서 걷는 거 있잖아요. 예. 이것도 약간 이게 좀 상대방한테는 이래 보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제가 지적하는 세 가지 태도는 좀 가능하면 이게 신경 써서 좀 의식적으로 고쳐줬으면 합니다. 예. 쭉 보신 것처럼 이렇게 윤석열 전 총장, 야당의
대장주라는 평가를 받다 보니까 이렇게 일거수일투족까지 여당의 공격 대상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현역 의원들은 윤 전 총장의 이런 이른바 쩍벌 태도에 대해서 상반된 평가를 했습니다. 3살 버릇 여름까지 간다고 앉는 자세도 보세요. 그것도 주변에 참모들이 여러 번 지적했을 거예요. 근데 안 고쳐지잖아요. 정천 의원이 그 다리 좀 오므리고 앉으라고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거 잘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빨리 변하고 학습도 빠른 속도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00가지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차근차근 바꾸고 갈 걸로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쩍벌 논란이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났을 때 화면까지 이제 포착이 될 정도로 얘기가 많은데 윤석열 캠프 관계자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후보도 알고 있고 짧은 시간 안에 습관을 고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대통령 이미지 전문가 영입을 검토 중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또 장혜찬 평론가님께 여쭤봐야 되겠네요. 쩍벌 얘기도 나오지만 또 한쪽에서는 이게 윤석열 다음 아니냐, 다리 시원하게 벌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약간의 개선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미지 전문가를 영입해서 소위 말하는 미디어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그런 걸 한다고 한들 갑자기 이 후보가 가지고 있는 자세나 태도 등이 180도 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김종석 앵커가 이야기해 준 것처럼 설령 180도 변한다 해도 그게 후보 본연의 어떤 매력이나 캐릭터를 상실하게 한다면 결코 좋은 방향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조금 과도한 어떤 이 자세의 부분이라던가 시선 처리에 있어서 이 미디어 노출이 거의 처음이다 보니까 이렇게 집중된 노출이 처음이다 보니까 부자연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나쁘지 않죠. 거의 모든 대선 후보나 또는 국회의원 후보들도 다 미디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게 일반적인 선거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떤 조언을 받는다 하더라도 윤석열 예비후보뿐만이 아니라 다른 예비후보들도 그 후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너무 갑자기 프로페셔널한 방송인처럼 변신하게 되면 그게 또 꼭 득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아마 캠프 내부에서 또는 전문가들과 협의하면서 개선하는 방향을 논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